안녕하십니까. 입씨름에서 승리를 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인생에서도 승리하는 법이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무적의 말빨 프로젝트인 뉴스 속 썰전 전략 탐구 쉬운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통 유체 이탈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 반대인 유체 이입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이슈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국 수호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 논리와 그다음 방어 논리, 공격 논리, 방어 논리, 공격 논리, 방어 논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같은 운동권 출신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을 반박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제주도에 가서 엊그저께 또 발언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검사라고 생각하면서 들여다보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조국 부부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은 검찰이 1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샅샅이 뒤지고 뭐 70군데 압수수색을 해도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지 않느냐, 무슨 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주장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죄가 넘치고 넘친다. 지금 밝혀진 것만도 해도 뭐 표창장 위조 의혹이라든지 뭐 장학금이라든지 의전원 입학이라든지 있는 제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웅동학원 뭐 교사 채용이라든지 지금 있는 죄만 해도 차고 넘치고 우주가 차고 넘치는데 이게 무슨 궤변이냐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고요.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은 무죄다. 죄가 없는데 검찰이 탈탈 털어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는 궤변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밝혀진 사실만도 수백 가지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데 죄가 없다니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시민 이사장이 쓴 썰전 전략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체 이입 전략인 겁니다. 자, 내가 조국 부부 속에 들어가고 내가 검찰 수사관 속에 들어가봤다. 검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도 이게 무슨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검사화시키고 나를 조국 부부화시키는 겁니다. 논리가 안 맞죠. 유체 이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체 이탈은 뭐냐면은 본인이 당사자인데 밖으로 튀어나와서 딴 제3자 입장에서 딴 얘기하는 거고, 유체 이입은 제3자가 당사자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당사자 같은 왜곡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유체 이입 전략, 유체 이탈 전략과 유체 이입 전략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체 이입 전략으로서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부부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 얘기는 그만큼 죄가 있는 거다. 왜 그러냐? 100명이 탈탈 들어가서 압수수색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입증을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유시민 이사장은 너무 없어서 더 털라고 걸리는 거다. 하태경 의원은 너무 많아서
심지어 정리하고 하나하나 입증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유체 이입 전략을 쓴 겁니다. 하태경 의원도 사실은 유체 이입 전략을 쓴 겁니다. 같이 서로 자 내가 검사가 됐을 때 이런 상황 아니냐. 유시민 이사도 내가 검사가 됐다고 생각해보고선 살펴보면은 근데 이게 인간 이 썰전이 왜 생기느냐면은 똑같은 팩트를 놓고 정반대의 논리와 정반대의 시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참 인간의 썰전은 끝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빵 한 조각을 놓고도 이건 악마의 빵이다. 이건 천사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 왜 악마의 빵이냐? 죄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악마의 빵이다. 왜 천사의 빵이냐? 천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다. 아니면 먹는 사람이 천사이기 때문에 먹는 사람이 악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논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절대 선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인간의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 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저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비를 죽인 페르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말이에요. 그 페르나를 뭐라고 했냐면은 페르나가 되게끔 그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거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페르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아버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죄인이라는 거죠. 세상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 논리 똑같은 논리인데 아버지를 죽인 아들을 페르나라고 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죄다.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옛날 황희정승처럼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유체이입법, 유체이입 전략으로 들여다봐도 서로 다릅니다. 누가 유체이입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유시민 이사장이 검사가 돼 보면은 조국 부분은 죄가 없는 거고, 하태경 의원이 검사가 돼 보면은 죄가 차고 넘치는 거고.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는 뭐예요? 단순한 건데 있는 팩트예요. 근거는 검찰이 압수수색과 많은 인력과 시간을 많이 투입했다. 이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놓고 해석이 정반대 해석인 겁니다. 죄가 있다. 죄가 너무 많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를? 자, 오늘은 정리를 한다면은 유체 이탈 화법이 있고 유체 이입 화법이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거는 유체 이입 화법인데요. 유체 이입 화법이란 유체 이탈 화법의 반대말로서, 그러니까 자기 당사자, 자기가 관련되어 있는 자기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게 유체 이탈 화법이고, 자기 일이 아닌 제3자인데도 자기 일처럼 들어가서 논리를 피는 게 유체 이입 전략입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이 오늘 썰전에서 등장해서 쓴 절법 유체 이입 전략이고, 거기에 맞서서 맞대응한 하태경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전략도 유체 이입 전략인데 똑같은 팩트를 놓고 거기서도 또 나눠진다. 정반대로 극과 극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면서 부닥치는 그 순간까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입씨름을 할 수밖에, 썰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썰전 전략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숙지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필요 불가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남의 들어온 공격에 그냥 당하고 마는 겁니다. 어쨌든 그의 논리를 극복을 하고 그쪽을 설득을 해서 그쪽의 논리를 깨쳐줘야 잘못된 내 입장에서 잘못된 논리를 깨우쳐줘야만이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는. 자, 입씨름에서 이겨야 자신감도 생기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법이다. 무적의 말빨 프로젝트 뉴스 속 썰전 전략 탐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